네, 오늘 장의 핵심 포인트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닝 스탠바이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일단 어제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시장 또 끝장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또 다행스럽게도 또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랠리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반도체 소보장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삼성닉스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급등락이 이제는 소부장으로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요. 반도체 지금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허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이 초버블 상태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자생력이 거의 없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일반적인 이제 민생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수입 물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식탁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입장으로 나왔던 식품주라든지 주류업계, 담배 이런 쪽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출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하이트 진로 많이 추천드렸는데 요즘 제가 하이트 진로 거의 추천 안 드리는 이유 간단합니다. 회식도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만큼 술 한 잔 먹기도 굉장히 비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좋다더라. 대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는 거 그건 알겠다. 근데 소부장까지 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죠. 자, 소재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늘어날 때마다 비례해서 매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동률이 지금 90%다, 95%다 이런 얘기들 막 많이 들으실 텐데 이미 이제 지금 초과 수주가 된 물량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얼마나 빨리 증설을 할 것이냐 관건이겠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공장, 팹 공장을 지금 증설한다 이슈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준공되고 언제 완공되냐 이거를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물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땅 파는 곳도 많습니다. 요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땅 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럼 주목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준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클린룸까지만 만들어줘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클린룸 만들 단계가 아직 아닌 곳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본격적인 어떤 장비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 5년도에 대비했을 때 2025년도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실적들이 좋았는데 왜 올해 1분기는 실적이 더 안 좋습니까? 왜 전년 대비해서 더 기술력이 안 좋아진 겁니까? 왜 장비 매출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2024년도에 반도체 시장 떠올려 보시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2024년도가 그때 당시 모건 스탠리나 이런 곳에서 막 반도체의 겨울이 올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낭설을 짓거리면서 이거 반도체 끝났으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눈치들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때 가장 손가락질 많이 받았던 기업이 사실은 삼성전자예요. 네. 물론 삼성전자가 그때만 해도 HBM4 납품할 거라는 얘기를 너무 좀 뻥을 오랫동안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SK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HBM3부터 해서 납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니들은 언제 할 거냐? 근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니들 가전이라도 좀 잘 팔고 있느냐? 가전도 부진이라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잘 안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증설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다만 지금처럼 이제 요인 클러스터가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착공을 한 지부터 시작해서 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장들 M15라든지 M14 이쪽 공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라인 뜯어가지고 HBM 라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초콜릿 공장을 판다고 칩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콜릿 만드는데 원래는 초콜릿만 계속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 두쫑쿠가 유행이에요. 네. 초콜릿 라인 하나 빼가지고 그 두쫑쿠 라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전반적인 초콜릿 생산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근데 두쫑쿠에는 초콜릿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면 초콜릿 쇼티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쫑쿠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초콜릿도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공장을 알아봅니다. 지원금도 받고 어디 이제 자금들도 어디 유치가 되는지 계속 알아보면서 이제 부지 선정하고 다 짓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을 이제 삽도면서 짓고 있는데 그 삽으로 땅 파는 동안에 장비 돌려가지고 뭐 생산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병목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년 대비 기저 효과가 워낙 컸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HPSP 지금도 뭐 주가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우리가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HPSP와 EST가 지금 계속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듯이 한 번 HPSP 올라가면 한 번 EST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제 뭐 당신의 초이스나 뭐 많은 이제 진단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기업은 같이 보셔야 돼요. 왜? 둘 다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야욕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비주, 소비주, 소재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국내 모멘텀의 수준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파운드리 기업을 정말 큰 규모로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잘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사실 지금 뭐 환율 너무 높습니다. 걱정됩니다 하시는데 일단 반도체 자체는 여전히 수요가 공고하기 때문에 환율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모멘텀을 크게 보신다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환율이 뭐 진짜 막 1,800원, 뭐 2,000원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도 뭐 환율 체결 수합이라든가 통화 수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상 동향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좀 수정을 하면서 환율 자체를 좀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고 모든 나라가 다 금리 올려버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은 좀 줄어들겠죠. 다만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저는 HPSP 같은 기업들은 사실 해외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TSMC도 고객이니까요. 네. 근데 소재 부품 단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주목하는 거는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주가 조금 더 잘 간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은데 네. 뭐 일례로 제가 간단한 예시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실리콘링 같은 이런 부품들이 소모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개 기업이 딱 대표적인데 하나 머티리얼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월덱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장비가 팔릴 때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 머티리얼즈의 차이와 월덱스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장비가 팔려 나갈 때 그 안에 이미 탑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가 잘 팔린다, 장비주가 기대가 된다면 먼저 올라가요. 네. 근데 월덱스는 그게 아닙니다. 이 탑재됐던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제품이 다 소모가 되고 나면은 이제 요게 한 단가가 10,000원 한다고 치면은 우리 한 8,000원 파는 거예요, 월덱스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나오다 보니까 네. 후발주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지금 장비 증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월덱스 같은 기업들은 지금 해외 매출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힌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27년도, 8년도까지 우리가 그냥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인텔을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이제 미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을 고객으로 잡고 있다라면은 뭐 장비주든 소재 부품주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 외형 자체와 성장률 자체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율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장비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저 효과를 빼고 말씀드려도 매출 인식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 랠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주가 가게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후에는 소재 부품달이 먼저 또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장비주가 조금 더 인기가 좀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지금도 뭐 한미 반도체 같은 뭐 TC 본더 장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뭐 메모리 겨울이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히려 장비주를 접근하자라는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정현호 부사장이 뭔가 이제 좀 뚜렷한 걸 못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게 아니 어떻게 전문 경영인이고 또 삼성전자에 이렇게 전문 책임을 지는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반도체 용어를 몰라가지고 밑에 주석을 이만큼 달아놓는다는 게 그게 뭐 이해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해도 안 됐을 것이고 그 당시 이제 DX라든가 DS 부문장들을 굉장히 교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그러니까 회사의 기술 인력들이 아니라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라인 싸움이다. 회사 내 삼성전자 라인 싸움만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연계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니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니즈가 지금 다 올라갔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TSMC와 뭐 인텔의 매출을 얼마나 잡고 있는가. 심지어는 일본의 키옥시아에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가를 주목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뭐 제가 이제 파크 시스템즈 몇 번 우려 먹었습니다. 뭐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에서 많이 우려 먹었는데 파크 시스템즈가 갖고 있는 강점은 원자력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현미경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공정 미세화가 강화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파크 시스템즈가 1분기 실적이 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뭐 80%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이런 거 추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율이 지금 60일 내에서도 거의 한 5%포인트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빠진다는데 외국인들은 주가 떨어지마다 땡큐 하고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해외 매출 포지션이 약 85%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키옥시아 이런 기업들 다 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원자력 현미경 점유율이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첨단 공정으로 가게 된다면은 뭐 이거 안 쓰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파크 시스템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굵직한 통로를 잡고 있다. 우리가 이제 목줄을 반도체 시장에서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000억 원 정도 이제 BW를 발행했습니다. 그중에 한 400억은 이제 설비 투자를 강화를 했고요. 나머지 한 600억은 이제 또 R&D 투자를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정 가동률이 평균 96%입니다. 산업용이 95%. 그리고 연구용이 97%. 그러니까 사실상 중만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만들어주겠다는데 지금 수주잔고도 역대 최고예요. 네.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사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큰 욕심보다는 뭐 10% 먹고라도 나오겠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나는 투자해보겠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여전히 파크 시스템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대표님?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율의 본격적인 수혜를 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주죠. 여행주.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네, 외국인 그러니까 관광객. 이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여행주들이 흥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저희 이제 일본이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물론 뭐 적극적인 뭐 무비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행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기도 합니다.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성장 국가가 아니라 저성장 국가잖아요. 그렇죠. 저성장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20년도에 아베 정권 때 이 코로나가 한참 발병했을 때도 뭐 온천이라든가 이런 여행 패키지들에다가 자금을 막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 와서 돈을 좀 써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환율이 높으면은 내수 소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수 소비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똑같이 누군가가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이제 물건을 사러 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내가 만약에 환율이 좀 낮았어.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물건 가격을 동결시켜서 판매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환율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와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해버린다면은 오히려 외국인 외화들의 유치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번 1분기 때 한국을 방한했던 관광객들, 뭐 우리 1분기만 하더라도 1월 달만 하더라도 환율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방한을 했던 관광객들이 전년 대비해서 22%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5월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관광객의 월간 카드 지출금이 지금 한 2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요. 돈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그냥 돈을 쓴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백화점주나 면세점주들이 많이 가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 여행 트렌드가 옛날처럼 보따리상들 와가지고 물건 사재기 하는 시장도 끝났고 이미 뭐 중국이나 미국에는 현지 공장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통하던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그 영향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어떤 분야가 소비가 잘 되나 봤더니 약국 그리고 의료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장난감, 그리고 IP 관련돼 있는 뭐 굿즈 상품들 이런 게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약국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200%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락기기 같은 경우 뭐 굿즈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150%를 초과하는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단순히 그냥 화장품 가져가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 한국이 정말 전 세계의 경쟁력을 두고 했을 때 강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신다면은 저는 일반 전반적인 소비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에서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사실 이제 사후 환급을 이제 하는 사후 세제 환급을 해주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받는 수혜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이런 곳에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행 자체에 대한 시즌 수혜를 본다면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프랑스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한 것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별로 좀 좋게 보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오늘 이제 MOU 체결을 하게 된 이후부터 해서 이제 60일 동안에 이제 긴장감을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유가가 후퇴한다. 항공 유가도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절기에 맞춰서 관광 수요도 늘어난다는 점 좀 고려해 보신다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상당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앞에서 제가 뭐 이것저것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잊혀졌지만 또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주목해야 되는 섹터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오션은 뭐 이미 이제 KDX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서 주가가 좀 잠깐 단기 반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오션의 매력도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선 부문 매출이 이제 7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군함정 수주 관련해서만 주목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사실은 물론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곰다는 얘기처럼 하나오션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으로도 절대 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렸을 때 저는 뭐 하나오션이 지금 뭐 미국에도 조선소 데크가 있는데 여기서 못 만들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한화그룹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 이제 초거대 방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상대적으로 뭐 티센크루프 마린 솔루션에 대비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제가 당시의 초이스 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14만 원 선 돌파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찍고 빠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제 주가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선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일전에 제가 10만 5천 원으로 제시드렸는데 여전히 떨어질 때는 또 주워 담을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10만 5천 원으로 일단 손절가는 낮게 측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주목해 보자면서 파크 시스템즈 첫 번째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강달러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두 번째 관심주였고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닝 스탠바이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